신광섭의 위대한 투자 시간입니다. MBN골드 신광섭 매니저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신광섭입니다. 네. 매니저님, 오늘은 좀 안정적이다라고 표현해도 되겠죠? 네, 그렇죠. 뭐 일단은 어제 제가 한 종목 준비를 했었고 포스코 네. 퓨처임이라는 종목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2차 전지가 과대 낙폭 영역에 단기적으로 들어왔다. 그에 따른 이제 매수 포인트까지 좀 짚어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실 이틀간에 지금 이틀간에 뭔가 이제 2차 전지의 급락세, 그리고 사실 수요일 날은 진짜 뭐 주식 뭐 오래 하신 분들도 야, 이런 장은 처음 본다. 뭐 주포가 뭐 고점에서 예술적으로 매도했다. 뭐 이런 얘기 들리고, 어디 지점에서 슈퍼개미가 뭐 8천억 물량 에코프를 던져가지고 그렇게 됐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 부분들은 확인된 사실이 아니죠, 사실. 실질적으로 뭐 지점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그 지점에서 그 정도의 거래 대금이 나온 적도 없었고, 예. 약간 좀 찌라시 격으로 좀 볼 수 있는 뉴스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간에 전반적으로 지금 사실은 조금 우리가 제가 뭐 예측을 하지 못했던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BOJ, 뱅크 오브 재팬, YCC 관련된 그 수익률 곡선을 어떻게 제어하느냐. 근데 이제 성명서가 나왔고 3시 반 정도에 이 뱅크 오브 재팬의 총재가 이제 인터뷰를 하기로 했는데, 일단은 증시 자체가 그걸로 조금 이제 반등을 좀 모색을 하다가 다시 또 다시 반락하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근데도 뭐 마찬가지 2차 전지는 그래도 꿋꿋하게 잘 또 플러스를 유지하면서 버티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제가 오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어제 미국장이 화려하게 올라가다가 화려하게 꺾였습니다. 네. 예. 변동성, 그러니까 상방이 뭔가 막혀있는 듯한 흐름이 보이고 있고요. 사실 미국 주식을 하시는 분들도 제 말을 굉장히 공감하실 텐데, 지금 이제 3대 지수가 얼마씩 빠졌는지 나오잖아요. 어제 나스닥이요. 나스닥 종합이지만 나스닥 100 기준으로는 거의 2% 가까이가 올라갔어요. 12시까지. 네. 예. 뭐 메타 플랫폼 실적 관련된 부분들이 나오면서 10% 넘게 급등이 나왔고, 근데 뭐 그러고 있다가 뭐 1시 정도에 이제 저도 보고 이제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마이너스로 끝나 있는 거예요. 쫙 빠지면서. 근데 이제 그 부분들이 뭐 뱅크 오브 재팬에서 수익률 곡선 컨트롤 여부가 조금은 이제 이게 뭐 축소 또는 폐지, 이런 부분들이 좀 뭔가 이제 좀 소문에 의해서 좀 밀렸는데, 실제로 일본 관련된 부분들 우리가 볼 때는 이 미국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근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미국은 덜 영향받고 사실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가깝고도 어찌 보면 먼 나라이긴 하지만 일본과의 그 관계, 그리고 금융 관련된 부분들, 그래서 최근에 또 한일 통화 스와프도 체결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아마 갑작스럽게 뭔가 돌발 뉴스. 그래서 일본 지금 니케이도 급락이 좀 나오고 있죠. 근데 조금씩 회복하는, 우리나라 증시도 좀 회복하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일시적인 좀 단발적 악재가 좀 나왔다. 근데 이 부분들을 좀 극복하려면 3시 반에 이 뱅크 오브 재팬 그 은행 총재, 일본 총재의 연설이 좀 관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고요. 어제 미국장이요. 사실 이 뉴스로 저는 빠질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오히려 올라가다가 갑자기 뭐 뱅크 오브 재팬 뉴스가 나오면서 뭐 이제 밀렸다고 하는데, 어제 미국 GDP 성장률 보신 분도 아실 겁니다. 예상치 1.8이었고 이전에 2.0이었는데 2.4 나왔습니다. 네. 이건 뭐냐면 호황이에요, 호황. 미국 GDP 성장률 2분기 나왔는데 호황입니다. 2.4면요 정말 놀라운 숫자가 기록이 된 거고, 그리고 실업 청구 건수도 와, 뭐 대단합니다. 진짜 강력한 고용. 그래서 이것 때문에 페드와치 툴에서도 9월달, 아직 2달 정도가 남은 시점인데 이 20%에서 24%까지 금리 인상 확률이 조금씩 올라간 거죠. 아직 좀 멀기 때문에 그렇게 뭔가 확률적인 부분들은 좀 모르겠으나, 어쨌든 간에 이 연준 위원들이 지금 미국 경제가 탄탄하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들로 인해서 이제 긴축에 대한 속도는 계속해서 이 부분들이 좀 강도는 유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거가 조금 주요하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 이제 블랙아웃이 끝났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이거는 이제 잘 안 들리실 것 같으니까 잘 들릴 수 있는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되죠. 2차 전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2차 전지 이따가 뭐 리뷰 바로 하면서 리뷰도 바로 들어갈게요. 좋아요. 자연스럽게. 2차 전지 관련된 코멘트를 제가 이제 밴드에다가 오늘 아침 장 시작 전에 써드렸는데, 내려볼게요. 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제 8시 한 40분 정도에 제가 써드렸는데요. 과대 낙폭 2차 전지, 그리고 롱퀴즈 에코프로 93만 원.
이렇게 써드렸습니다. 어떻게 해석해 볼까요? 그러니까 숏퀴즈는 숏이 청산되는 거고 롱퀴즈는 이렇게 원래 용어는 아닌데 제가 붙인 건데 반대로 네. 어느 정도 이제 좀 뭔가 이제 반발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자리. 근데 에코프로 오늘 저가 93만 5천 원이었습니다.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에코프로 오늘 100만 원 다시 넘어갔었죠. 오늘 아침에 사실 이거보다 더 많이 빠졌었어요. 동시호가 때 반대 매매가 좀 속출하면서 그래서 1차 반대 매매가 좀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한번 기술적 반등. 일단 제가 뭐 타이거 2차 전지 ETF도 18,000원을 좀 높게 설정해드리고 포스코 퓨처도 말씀드렸지만 중간에 뷰가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워낙 지금 알록달록하게 왔다 갔다를 많이 하다 보니까 펄했다가 빨겠다가 이렇게 2차 전지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기술적 반등 조금 더 남아있다.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2차 전지가요.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31일 이제 남았죠. 오늘 끝났다고 쳐볼게요. 그럼 8월 1일 남았거든요. 2차 전지 지금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 잘 주목하셨으면 좋겠어요. 31일 날 뭐가 있냐면요. MSCI 리뷰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에코프로가 150만 넘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억눌렀다. 뭐 어찌 보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어떻게 편입되는 부분들도 단기 리뷰가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러면 당연히 계속 뭔가 올라가더라도 뭔가 이제 누르는 흔적들이 좀 나오겠죠. 8월 1일 날 뭐가 있냐 이걸 좀 말씀드릴 텐데 이게 있습니다. 다들 좀 모르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이게 좀 최대 약재예요. 이게 보면은 이제 나와 있죠. 중국은 23년도 3월 14일자로 배터리 관련된 CCC 강제 인지 품목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적용되는 게 8월 1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서 광물을 이제 수입해가지고 쓰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증관리 시행 여부에 따라서 이제 법적으로 제재를 가하겠다. 그러니까 미국은 중국한테 IRA로 제재를 가하고 중국도 마찬가지로 우리 거 쓴 광물로 인해서 만든 거 우리가 품목 인증 받은 것만 배터리 판매할 수 있게 하겠다. 근데 중국이 배터리 지금 소비 국가 1등이죠. 네. 전기차 소비 국가 1등이기 때문에 이 8월 1일까지 뭔가 이제 30일 반기 리뷰도 있고 MSCI 리뷰도 있고 8월 1일까지 이 CCC 인증으로 인해서 이때부터 시행돼서 물론 1년 동안의 유예 기간이 있어요. 1년 동안 유예 기간이 있지만 그래도 이 부분들로 인해서 뭔가 이 스마트머니나 세력들이 조금 이제 컨트롤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일단 요거 부분은 국내 배터리 업체들한테는 악재이기 때문에 지금 뭔가가 그리고 지금 에코프로도 공매도가 아직은 이제 안 풀렸잖아요. 딱 이쯤 딱 풀리거든요. 그러니까 에코프로가 올라간 거는 공매도 숏스퀴즈였단 말이죠. 막 이렇게 환매수 들어오면서 그렇기 때문에 신규 공매도 자금이 아직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주가가 올라오면 공매도 또 들어오겠죠. 그러면서 또 스퀴즈 발생 가능성도. 그래서 오히려 8월 1일 이후를 우리가 2차 전지의 뭔가 상승.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다음 주다. 네. 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다 이렇게 퍼즐을 맞춰간다. 그래서 이건 물론 제 개인적인 판단이고 제 개인적인 이 자료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소스를 제공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들 뭐 틀릴 수도 있습니다. 틀릴 수도 있지만 지금 다들 2차 전지 상투라고 얘기하고 손 놓고 있잖아요. 네. 아무런 뭐 그냥 하지 말고 반도체 합시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안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 그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자료들 말씀드렸으니까요.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기사 하나를 봤는데 기자분들이 제목을 참 재밌게 잘 짓잖아요. 뭐라고 줬나요? 에코프로 네.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에 네. 대한 제목이었는데 폭탄 처리반이다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 제목이 있다 보니까 사실 저도 2차 전지를 고점에서 매수한 경험이 있다 보니까 네. 참 고민되는 게 오늘 저렇게 7% 에코프로가 오르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쯤 올랐을 때 팔아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잖아요. 그럼 네. 매니저님 의견은 일단 그런 분들도 보유해보자. 아니다. 아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뭐 110만 원, 120만 원 넘어가는 상승은 조금 당분간은 힘들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기술적인 리바운딩 정도는 나온 상황이고 맥시멈이면 110만 원 정도 레벨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왜 막히냐? 아까 말씀드렸던 7월 31일 날 MSCI 리뷰 그리고 8월 1일 날 중국 배터리 CCC 인증 이 두 가지에 어찌 보면은 이 2차 전지를 누를 수 있는 악재가 이거잖아요. 수급주 논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좀 이렇게 억눌려 있다가 그래서 제가 억눌려 있다가 그거 이후에 뭔가 괜찮은데? 라는 뭔가 이제 심리가 다시 가동이 되면 또 반발 매수가 붙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겠죠. 네. 그래서 그 부분들 그래서 8월 1일 이후를 우리가 오히려 2차 전지를 잘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8월 1일 날
다시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시장 흐름 저희가 체크 먼저 해봤고요. 리뷰 시간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이버 첫 번째 종목으로 준비했습니다. 7월 3일에 저희가 편입했는데 13%가량의 최고가 기준 수익률을 보여줬어요. 어제도 좀 흐름이 괜찮았더라고요. 네. 이 종목에 대한 의견. 이거 좀 아까워요. 왜냐면은 이제 제가 300의 이동평균선. 근데 제가 요날 이제 리뷰를 해드리고 조금 목표 가격을 낮춰서 21만 1,500원 정도가 여기였거든요. 여기였는데 이게 이동평균선이 내려오다 보니까 결국 맞긴 맞았어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제 이제 장대 양봉이 좀 발생을 했죠. 사실 어제 2차전지가 좀 확 밀리니까 반발적으로 이제 소외됐던 이런 섹터들 위주로 좀 강하게 뭔가 드라이빙이 좀 걸리는 모습이 좀 나왔는데 지금 기술적으로 좀 훌륭한 구간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2차 전지가 내일 월요일 날 거래 기준 월요일 그리고 8월 1일까지 좀 억누른다. 수급이 안 돈다. 그러면 오히려 이런 소외받았던 대형주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서 이거 목표가를요 조금 다시 원복해서 올리겠습니다. 네. 5천 원 더 올릴게요. 22만 원 선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네이버 좀 더 가져가 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이버에 대한 목표 주가 22만 원으로 다시 설정이 됐다라는 점 꼭 참고해 보시고요. 두 번째 종목 확인해 볼까요? 참 이 종목 보면서 매수 타이밍이 이렇게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합니다. 포스코 퓨처엠 이야기 하시면서 제가 조만간에 좋은 타이밍에 들고 나올게요 하셨는데 그게 어제였고 네. 또 일거래일 만에 수익률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흐름 괜찮죠? 네, 맞습니다. 사실은 다들 이제 두려워하는 게 윗골이 맞았네, 거래량 터졌네, 네.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물론 끝난 거일 수도 있습니다. 네, 끝난 거일 수도 있지만 하지만 그래도 이제 기술적 분석에서는 이게 맞죠. 그러니까 이거 이제 중간 리바운드 나오고 약간 좀 밀리는 이런 뭔가 파동이 나올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단기적으로 8월 1일까지 뭔가 주가를 억누르는 악재가 좀 있긴 하지만 그 부분들을 이제 투자자들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모르겠죠. 근데 중요한 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 이슈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때 뭔가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다가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관련된 상장 이슈라는 뉴스 플로우가 나오면서 기대감을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들. 이런 부분은 내포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딱 좋아요. 제가 어제 여기서 아직 덜 빠졌는데도 제가 굳이 48만 3천 원이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아까 에코프로 롱키즈 가격이 93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딱 요 가격대였어요. 요 가격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장중 저가가 약간 여기서 지금 아래꼬리 좀 살짝 달아줬거든요. 여기가 이 가격에서 한 1.8% 정도 추가 하락이 나왔던 자리입니다. 근데 요거는 순간적으로 반대 매매 때문에 시초가가 좀 낮게 형성이 돼서 순간적으로 이루어졌던 결과였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요 부분에서 일단 제가 목표가를 75만 원 선으로 한번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볼 때는 일단 기술적으로 리바운딩을 한번 어느 정도까지 나오는지 보고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60만 원 정도 내외까지는 기술적 반등은 좀 가능한 자리라고 좀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넘어갔을 때 여기서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간다면 다시 여기서 75만 원까지 끌고 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목표 가격을 좀 다르게 하겠습니다. 1차를 60만 원 그리고 기술적으로 근데 여기까지 지지 받으면 2차를 75만 원 선 이렇게 좀 나누어서 설정할 테니까요. 중간중간에 대응하면서 말씀드릴 테니까 포스코 퓨처엠 간단하게 리뷰 마무리하겠습니다. 1차 목표가 60만 원, 2차는 60만 원 지지하는지 여부 확인하면서 75만 원까지 그리고 중간중간 다시 한번 리뷰해 주신다고 하니까 추적 관찰 여러분도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는 오늘의 종목 바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 위대한 종목 또 2차 전지가 있을지 궁금한데 네. 알려주세요. 네, 맞습니다. 2차 전지 가지고 나왔고요. 오늘은 한 종목은 2차 전지, 한 종목은 이제 상사 관련주 들고 나왔는데 네. 오늘 종목은요, 큰 종목 갈 것 같습니다. 시총 2위 종목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종목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번호 373220이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회사 다 아실 것 같아요. 사실 네. 설명할 것도 없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인도 관련된 이 배터리 공급 관련된 수혜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3일 전이죠. 그러면서 한번 단기 고가를 한번 갱신했었던 부분이 있는데 바로 차트 관련된 부분들 가격별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왜 가져왔냐?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매수 가격을 포스코 퓨처엠하고 마찬가지로 밑으로 좀 살짝만 깔겠습니다. 현재가보다는요. 매수 가격 먼저 말씀드릴게요. 딱 여기 이전에 전저점을 살짝 좀 하회하는 수준이죠. 53만 5천 원 선. 여기를 일단은 매수 가격 밴드로 먼저 제시를 해드리고요. 이렇게 뭔가 상승이 나오다가 이렇게 좀 밀리고 있는데 어쨌든 시총 상위 베스트 3 안에 드는 종목이기 때문에요. 2위 종목이기 때문에 만약에 저는 이제 지수가 3,000 가고 3,500 가고 그건 잘 모르겠지만 삼성전자가 10만 전자 가는 것보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7, 80만 원 먼저 가는 게 좀 더
빠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나왔고요. 그래서 LG에너지솔루션을 한번 53, 4만 원 라인에서 좀 우리가 좀 잘 모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그래서 8월 1일까지 CCC 인증도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뭔가 우리가 여기서 모아갈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LG솔루션을 갖고 왔고요. 목표 가격을요. 이전에 정고점 연역을 다시 한번 1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62만 원 선을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51만 5천 원 선 말씀드릴 테니까 사실 이 회사 굳이 제가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덩치가 큰 종목을 들고 나오셔서 네. 좀 놀라기도 했는데 네.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하겠다라고 해주셔서 매수가를 좀 기억해 볼게요. 53만 5천 원이었고요. 목표 주가 62만 원, 손절 라인 51만 5천 원이었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상사라고 힌트를 좀 주셨는데요. 네. 종목 바로 알려주시죠. 네, 일단 이 종목은요. 바로 말씀드릴게요. 오늘 두 번째 종목입니다. 24,150원에 제가 편입을 하고요. 종목명은요. 현대코퍼레이션이라는 종목을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원래 현대 상사였는데 2년 전에 사명이 바뀌었습니다. 네. 약간 이제 상사도 하지만 이제 플랜트 사업까지 좀 진출 관련된 부분도 나오면서 아마 1년 반인가 2년 전에 이제 사명이 변경됐다 이렇게 보시면 좋은데 마찬가지죠. 뭐 지난번 LX 인터내셔널 말씀을 드렸었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제 3대 상사 중에 한 종목이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중동발 리스크 관련된 부분들 좀 이제 약간은 좀 주춤하는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지정학적으로도. 이에 따라서 LLG 사업 관련된 부분들 플랜트 생산 재개 가능성 염두에 두고 있고요. 현대코퍼레이션이 그쪽에 대한 점유율이 한 27%가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전반적으로 이제 무역금융 관련된 부분들, 결국은 IRA 법을 대체하기 위해서 광물 수입, 광물 자원 확보가 필수적인 부분이다. 그래서 상사주, 계속해서 주목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난번 LX 인터내셔널 말씀드렸고 두 번째 상사 종목 갖고 왔습니다. 현대코퍼레이션 말씀드릴 테니까 일단 이 종목은요. 2차 전지의 직접적인 뭔가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광물 쪽인데 좀 플랜트 쪽에 가깝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모아가는 전략이잖아요. 네. 가격 전략 좀 바로 들어볼까요? 네, 뭐 이 종목은요 간편합니다. 뭐 일단 지금 52주 신고가 연역을 넘어갔기 때문에 올해 신고가, 연준 신고가 연역이거든요. 여기 넘어갈 것으로 좀 판단하고 있고요. 목표 가격을 좀 세게 부르겠습니다. 3만 원 선 말씀을 드리겠고요. 좀 중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가 여기 돌파 나오면은 장대 한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는 2만 1,000원으로 좀 넉넉하게 제시해 드릴 테니까 거래량 없이 서서히 올라가는 게 가장 베스트다라고 네. 좀 말씀드리면서 현대코퍼레이션까지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 현대코퍼레이션 목표가 3만 원, 손절 라인 2만 1,000원 챙겨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무료 방송은 따로 준비되어 있지 않지만 내일 강연회 소식이 있어요. 어떤 내용으로 강연회 하세요? 네, 뭐 돌아가면서 하는데 이번에 제 차례가 돼서 네. 진행하고 있어서 오늘 하려고 했다가 내일로 제가 연기를 했습니다. 내일 오후, 토요일 오후 2시에 2시에 여러분들 유튜버에다가 MBN고대 신광섭 또는 신광섭 매니저 검색하시면 2시에 2차 전지 관련된 또 CCC 인증 관련된 부분들 좀 면밀하게 좀 체크해 드릴 거고 또 추가적으로 매크로 관점된 부분들도 말씀드릴 테니까요. 내일 오후 2시, 토요일 오후 2시에 여러분 유튜브 방송에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신광섭의 위대한 투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